1번 기강잡기. 너무 깨끗한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쉽게 병에 걸립니다. 그게 시골에서 자라서 흙을 퍼먹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이유입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너 최고야 하며 오냐오냐 키운 아이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만하게 됩니다.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신통하다고 해서 항상 칭찬만 해주면 얘도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에게 당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도 함께 줍니다. 저는 이것을 기강잡기라고 표현합니다. GPT는 알바생이고 여러분은 악덕고용주라고 생각하세요. GPT를 쓸 때는 뭘 시켰다고 바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더 갈궈서 시급 이상의 뽕을 뽑아야 합니다. 다행히 GPT의 장점은 아무리 뭐라 해도 상처받지 않고 뒤에서 욕하거나 도망가거나 잠수 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GPT 플러스 모드를 결제해서 사용 중이라 한 달에 월급 3만원 정도 주고 매일 5시간 정도는 사용하니까 실질적으로 시급 200원짜리 알바인 셈이죠. 우리는 시급 200원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착취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더욱더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약해서 못하겠다면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3박 4일 오사카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뭐 그럴싸한 대답을 갖고 왔네요. 여기서 멈춰서 틀만 잡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강을 잡기로 했습니다. 내 대답은 60점짜리야. 나는 100점짜리 대답을 원해. 다시 생각해와. 60점짜리 프롬프트는 제가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너의 답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어필하는 거죠.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말하면 더 나은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행 계획을 세우는 귀찮은 일에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안 들어만 반복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관광지 이름이 추가되었네요. 하지만 아직 100점은 아닙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사카에 가면 필수 코스죠. 실제로 구체적인 지시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말만 반복하기만 해도 답변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GPT한테 질문을 하다 보면 매번 내가 원하는 걸 일일이 설명해주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강 잡기만 해줘도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주로 내 대답은 60점짜리야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GPT를 갈궈보세요. 예시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들은 GPT는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특색 있는 일정까지 소개해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2번 리버스 기강 잡기. 앞서서 우리가 악덕고용주가 되어 GPT를 억까했다면 이번엔 GPT가 우리를 억까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GPT에게 내 말을 반박하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GPT에게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생각해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GPT는 그렇지 않죠. GPT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질문하고 답변하든 항상 격려와 응원을 보내줍니다. 항상 내 말이 맞다고만 해주니까 진짜 내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깨닫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GPT는 한 번도 내 말에 반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GPT가 반박하지 않으면 더 나은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테고 그건 여러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GPT를 잘 쓰려면 진짜 인간처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내용을 채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GPT는 더 좋은 의견이 있어도 우선 내 말이 맞다고 해주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GPT가 가진 방대한 지식을 100% 뽑아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 말에 반박하면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 말에 동조만 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봐. 비판을 하긴 하는데 영 시원치 않습니다. 더 간단하면서도 내 말에 체계적으로 비판의 허점을 찾아달라는 프롬프트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GPT를 악마의 대변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악마의 대변인은 기존의 아이디어나 주장에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GPT에게 넌 이제부터 악마의 대변인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훨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가며 제 의견에 반대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GPT한테 너의 반박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나 방법을 만들어봐 라고 하면 성능 300%는 보장합니다. 3번 배틀로얄. AI가 모든 일을 대체해도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걸 써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아이디어를 찾거나 글을 쓰거나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해결법을 찾는 등 가장 창의적인 활동에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TO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처럼 여러 가지로 나누고 각 가지를 탐색하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방식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TOT는 다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배틀로얄 기법은 이 TOT를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답변을 서로 경쟁하고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답변을 선택하는 겁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GPT가 답변을 생성한 뒤 그 답변들의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답변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사용했던 구체적인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의 인트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GPT에게 인트로 아이디어를 10개 생각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각 답변이 유사하면 효과가 떨어지니 미스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미스 프레임워크는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다음 기준을 정하고 100점 만점 점수를 매긴 뒤 상위 3개를 선정하게 하고 이 과정을 5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총 15개의 답변이 나오는데 다시 점수를 매기고 상위 5개만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50개의 답변 중 상위 5개만 고른 거죠. 끝으로 과정은 알 필요 없이 최종 결과와 설명만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답변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더 자세하게 작성하고 반복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강력합니다. 그냥 5개를 만들어 달라는 명령과 비교하면 딱 봐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4번 햄버거 프롬프트. 햄버거 프롬프트 기법은 AI를 확실히 부려먹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GPT 채팅창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문장은 다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맥락 설명, 유저 프롬프트. 이건 그냥 영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가장 큰 틀에서 GPT의 역할이나 최종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넌 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관리 전문가야 라고 역할을 지정하는 게 바로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맥락 설명은 GPT가 사전에 알아야 할 여러분의 정보나 참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GPT가 시간관리 전문가가 되어서 나의 일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 일정에 대해 알려줘야겠죠? 과제, 돈가스 먹기, 면접, 친구들과 약속이라는 일정이 있다고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프롬프트는 실제로 제가 GPT에게 말하고 싶은 질문이나 명령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효율적인 일정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해줘입니다. 여러분이 GPT에게 명령할 땐 반드시 완성된 햄버거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햄버거를 시켰는데 빵만 나오거나 패티만 나오거나 혹은 아랫빵과 패티만 나오면 그게 제대로 된 햄버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햄버거 프롬프트의 위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GPT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 대화에서 짧게 질문을 여러 번 입력하면 사용 횟수 너무 금방 소모되고 GPT가 이전 질문을 까먹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렇다고 질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얘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답변을 만들거나 짧게 쓸 때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번역해달라는 요청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걸 햄버거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예시로 들자면 긴 유튜브 대본을 갖고 와서 번역해달라고 하면 첫 부분은 매끄럽게 해주지만 뒷부분은 통째로 생략되거나 이상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햄버거 기법을 적용해서 하단에 위에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음을 기억해 라고 추가해주면 뒷부분까지 깔끔하게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이 밖에도 긴 문장 위아래에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지시사항을 끼워 넣으면 AI가 명령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주 명령어에 너의 목표는 위 텍스트를 완벽하게 번역하는 거야 처럼 강조하는 단어를 추가하면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GPT한테 덜 완성된 햄버거를 주지 마세요. 5번. 부모님 모시고 와. 이건 자주 쓰진 않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기법입니다. 선생님이 학생한테 말해도 되는데 굳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학생보다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힘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GPT랑 직접 대화하면서 해결해도 되지만 이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데려와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역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영역의 최고 전문가를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을 GPT를 통해 불러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런칭한 메이크 자동화 강의에 넣을 광고 카피를 작성해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GPT에게 그냥 광고 카피를 써줘 하고 명령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구글의 전설적인 광고 카피라이터를 검색해 이 분야의 레전드를 찾습니다. 존 케이플즈라는 분과 클로드 호키스라는 분이 보이네요. 저는 이분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GPT에게 자기소개를 시켜보겠습니다. 광고 카피의 거장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왔으니 제 강의를 위한 광고 카피 작성을 논의해보겠습니다. 각자 스타일에 맞게 카피를 작성해줬네요. 그런데 한 명은 감정에 호소하라고 하고 한 명은 이성적으로 설득하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토론을 해서 하나의 의견을 종합하라고 해봤습니다. 감정과 이성의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PPT를 준비할 때 스티브 잡스를 데려오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땐 일론 머스크를 데려오고 워렌 버핏에게 투자 조언을 받고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을 데려와서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거인들의 어깨에서 보는 거죠. 1년 동안 국내 GPT 사용자가 360만 명이 늘었습니다. 진짜로 온 세상이 GPT 열풍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GPT를 써보니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상 나오는 답도 엉성해서 실망만 하고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의아한 적 있나요? 전 GPT-3가 한국에 도입되자마자 써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에이전시를 비롯해서 제 사업체를 굴리는 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일,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일 모두 AI를 사용해서 자동화합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은 역사상 지금만큼 돈 벌기 쉬운 세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GPT 같은 AI로 쉽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어떻게 했는지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거 백날 봐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람들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 지식이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GPT 활용법을 알고 싶다면 노다지 AI 가이드북을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남들보다 GPT를 잘 쓴다고 생각하시거나 GPT로 무언가를 이루고 돈을 벌고 있다면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나도 GPT로 뭔가 해보고 싶다. 나도 GPT로 성과를 내고 싶다. GPT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GPT를 가장 잘하진 못해도 GPT를 가장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건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다고 스스로 이미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늘 말하는 것처럼 지금 시작해도 선두주자입니다.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 것부터 여러분은 이미 이룰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겁니다.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GPT를 못 쓰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